고수 왕호. 내 영화를 통해서 보탬이 된다면 저는 그걸 만족했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것은 제가 며칠 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그 박정일 해설선생님 있어요. 박정일 해설. 그분은 일필용을 쓰시는 분이에요. 일필용어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일필용어로. 미국 백악관 어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수상들, 대통령들 엄청나게 만나서 다 선물하신 분이에요. 88 올림픽 때도 메인 스트림 뒤에 평풍이 용자로 돼 있어요. 그분 작품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도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홍해 미술관을 그 사모님 혼자 지키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 80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왜 그림을 요즘에 안 그리십니까? 했더니 기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 이게 없는 거라. 왜냐면 그 엄청난 미술관을 지금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햇선생님은 안 계시지. 너무너무 인구부여거든. 인구부.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과 오늘 나의 만남에 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붓을 잡으십시오. 네, 그랬어요. 붓을 잡으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돌아가실 때가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진짜. 저도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많은 관계 앞에서, 아니면 나 혼자 도장에서 무술 시연하다가 거기서 가고 놀아. 그건 저하고 똑같네. 나는 붙잡고 그림 그리다 죽고 싶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무술을 통해서 나는 무술 속에서 죽을지어다. 우리가 일치함이, 왜 그것은 우리가 정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정상. 오르는 길은 다 각자 다르지만 정상에 가면 만나요. 생각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몇 사람 이제 인터뷰하면서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정상급에 이렇게 오른 분들 보면은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핵심의 이야기는. 가지는 다르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정상에 오래 있길 바래. 정상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꽃이 아름답죠. 꽃이 아름다워. 그러면 영원히 지지 말고 꽃이 시할 것 아니에요. 근데 꽃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새로운 꽃이 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니면 좋아놓고 살아면 평생 볼 수 있어. 좋아. 그러나 좋아와 생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나서 지금 내가, 그러나 뭐 영원히 피어 있는 것이 화폭을 통해서 영원히 꽃 피어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거지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한 분야에 이제 우리 왕호 총재님도 이렇게 하시지만은 어떤 제가 김구 선생님 한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념이란 게 있어야지만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세상에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가 다 눈에 보여서 이렇게 제 사물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중에 우리 사회 속에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행복이란 것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념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한 가지를 그 사명감이란 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당장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래서 주변에 물론 응원해주고 막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요. 제 이 프로가 왕호 TV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가요. 어떤 분을 찾아가느냐?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일심, 저는 그래요. 저 메인 앞에 타이틀도 일심에 이제 나와요.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보면 이제 봐봐요. 일심하고 안 끊고요. 한 길로 마음 심자, 한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일심. 이게 메인 타이틀에 나와요.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간다 이 말이지. 이런 삶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이고, 또 주변의 분들의 항상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먹는 거는 공기라든가 음식, 밥
하루에 뭐 새끼 바빠서 새끼도 못 먹잖아요, 거의가. 그리고 특히나 저는 그림을 그릴 때는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먹으면 몸이 무겁고 졸리거든요. 똑같은 거. 최소한의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버리면 이에 구멍이 나고, 제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용종이 막 몇 개 생겼더라고요. 밥대를 12시가 그림을 작업하다 보면 3시, 4시 되니까, 그래서 이산이 나오니까 이제 깎아내리니까 그거 안 할 정도만 되면 제가 먹는 거는 최소한의 거.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생활을 갖는 거를 최소화로 줄이려고 해요. 단지 내가 좀 마음을 내는 거는 캔버스하고 물감.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뭐 사실 저는 예술가는 그렇거든요. 매일 살면서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준비를 대단히 뭘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은 꼭 있어야 될 것들만 해놓고 나머지는 매일 준비를 하고 간결하게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만. 그럼 작품은 이렇게 많지만은 네 뭐 할래? 이렇게 많이 그려놓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놓고 내가 살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고마운 사람한테 다 이렇게 나중에라도 줄 수 있게끔. 그래야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가. 그냥 저는 한 세상 태어나가지고 여자지만 붓 가지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물감을 써보고 아직까지도 못 써본 색깔들이 만들어낸 것도 물론 있지만은 아주 손가락 우리 마디만한 것도 유화 물감은 2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다 통 같은 걸로 갖다 해가지고 푹 몇 번 해가지고 발라버리면 몇십만 원 나가네. 네.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화가는 그래요. 제가 단무지는 최소한의 걸로 하고 물감은 최고 좋은 걸로, 캔버스도 최고 좋은 걸로. 왜냐면은 세월이 흐르면 이게 틀어질 수도 있고 쓰그목의 아사천. 그리고 물감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흘러가도 이게 틀어짐이 없어야 되거든요, 작품이란 게. 그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그 작품에다가 순금가루도 제가 서울에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순금가루를 발랐어요, 봉황에다가. 그냥 머리하고 목하고 날개 쪽으로 다 바르고 싶었는데 집에서 IMF에 이게 미친 짓이라고 막 저한테 지금 미쳤냐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밥도 못 먹고 살 이게 뭐 봉황에다 순금가루를 금가루 왜 뿌리냐? 예. 근데 저는 여름이었는데 순금가루가 실제로 만져보니까 밀가루보다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도 다 끄고 날아갈까봐 달달달 손이 떨면서 그림 봉황에다 했는데 너무 비싸고 너무 양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하고 날개 쪽만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부부를 쌍으로 하고 자식을 싹 넣어놨는데 제가 그 손이 달달달달 떨면서, 그래서 그때도 너무 그 작업을 해보고 싶어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울면서 그랬어요. 내 작품 봉황에다가 다이아 반지가 하나도 없지만 눈에다가 왜 다이아를 못 찍냐. 그래, 보증서 해놓고 1억 5천짜리라도 내 몸에는 한 번도 안 해봐도 나는 되니, 실반지 안 껴도 되니, 나는 봉황 눈에다 1억 5천짜리. 그러면 그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다는 거죠. 꼭 있으면 나중에 하고, 그거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하는 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단지 세월의 차이 같아요. 그렇지.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앉아서 그걸 막 이렇게 했더니 아는 지인분 중에 보석은 보석인데 오닉스 있잖아요. 오닉스. 빨간 그 와인 색깔은 그걸 30개인가를 주셨어요. 작품하는데 해서 하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어떤 힘든 점도 많았지만 기쁨도 많았고, 우리가 인생 속에 어떤 분들이나 희노애락이 있겠지만은 그림 속에서 붓을 잡고 물어본 자는 붓을 잡고 정말 눈물을 흘려보고 무릎을 꿇고 절규하듯이 내가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고 다 돌려주고 봉사하고 이 그림으로 돈이 나오면은 재능 기부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갈 테니 제발 저를 그림 그리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과연 있나요? 저는 그 지하에서 7년 전에 제가 그렇게 울면서 라면 끓여 먹고 세상 밖으로 못 나오면서 비참해서 못 나오는 거죠. 비참해서 너무 비참하고 세상 밖으로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럴 때 간절하게 울면서 제가 무릎 꿇고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마음에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바닥,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밑바닥까지 가보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감이 3가지가 있으면 3가지만 쓰고, 없으면 항토에다가 발라서 연구를 하다 보니 미술 재료학 연구를 하게 됐고, 붓이 없으면 칡붓을 만들고, 물감이 없으면 진달래꽃이라도 짜가지고 바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란 걸 놓지 않고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어느 누군가도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 혹시나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 오늘 잠깐만이라도 하면 그분은 세상을 이렇게 등지진 않거든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니까 제 봉황 작품을 이렇게 돈을 주시고 수장하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저는 마음 같으면 막 다 드리고 싶고 지금도 그러는데, 예, 마음은.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또 누가 되잖아요. 어떤 참 말씀 들으니까 뭐 참 파란만장하시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림을 그릴 때는 배부르면 안 된다. 저희도 촬영할 때 있잖아요. 촬영할 때는 밥을 많이 안 먹어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액션 동작도 제대로 나오고 또 그렇게 몰입이 되지, 배가 부르면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욕심도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오늘 다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시간이. 못한 이야기는 차후에 다시 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출연하신 모든 분한테 동일한 질문이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의 몇 말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아주 유년의 시절은 시골에서 이제 저희가 자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비닐하우스에 모든 먹는 다 야채를 하고, 그 동네에서 조소를 키우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지만 엄마가 우유를 부어주면 우유로 이렇게 세수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매일 우유를 가면은 남으면 이제 막 동네 사람도 주고 학교도 가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굉장히 저는 어렵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과거에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유년의 시절이, 막내라서 많은 것들을 좀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랑을 주고 많은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현재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부터 중요하겠지만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항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눈을 뜨면은 다른, 그러니까 꽃 피고 뭐 아주 밖이 세상이 아름답고 막 볼거리가 많고 붕붕 구경 가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물감을 발라놓으면은 물감이 잘 마르겠다, 화실에 가서 작업을 해야겠다. 그 주부들은 빨래 하면 잘 마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는 첫 번째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후에 제가 미래에 대해서는 그래요. 항상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 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성되고 내 손을 떠나고 현재 완성되었고 내 화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이미 아니다. 예. 그냥 나는 그리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이미 다 받은 거다. 근데 제가 가끔 가다 내 그림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울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좀 되었으면 제가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운을 불러오는 바람의 종소리가 있어요. 바람의 종소리. 내가 바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면은 이 종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바람이 이루어진답니다. 예, 바람이. 그래서 이 코너는 이제 행운을 불러오는 바람의 종소리, 바람의 말씀을 이 종소리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세상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많은 일들이 주변의 지인분들이죠. 그런데 저희 오라버니가 몸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몇 년째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완쾌가 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또 저도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항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주변의 지인분들이 제가 어떠한 마음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먼 거리가 있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파장을 통해서 오라버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한 말씀 부탁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